스프링 피버 1회. 차가운 봄바람을 녹이는 선재규의 강렬한 등장. 드라마 스프링 피버 1회는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차가운 얼음공주처럼 살아가는 신수고등학교 윤리교사 윤봄의 정적인 일상에 거대한 파문이 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온해야 할 교무실의 아침 조회 시간, 갑작스럽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선한결의 삼촌 선재규였습니다. 그에 대한 험악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던 다른 선생님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잠그고 저항했지만 선재규는 압도적인 기세로 이를 무너뜨리고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모든 동료 교사가 숨을 죽인 가운데 오직 선재규의 정체를 몰랐던 윤봄만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를 대면했습니다. 그가 학교를 찾은 이유는 조카 한결이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효행상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합리한 처사에 거칠게 항의하던 선재규는 자신을 차분하게 응시하는 윤봄을 향해 미인이다라는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며 두 사람 사이의 흐를 심상치 않은 기류를 예고했습니다. 신수업 내에서 JK 파워 에너지의 대표로 활동하며 거친 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선재규는 사실 그 겉모습 뒤에 의외의 다정함을 숨긴 인물입니다. 퇴근길 열쇠가 부러져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친 윤봄은 우연히 어둠 속에서 선재규와 마주하게 됩니다. 낮에 소동과 마을의 흉흉한 소문 탓에 그를 범죄자로 오해한 윤봄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선재규가 그 뒤를 쫓으며 극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이리리에 신고하려던 찰나 그녀를 붙잡은 선재규의 손에 들린 것은 무서운 흉기가 아닌 은박지에 정성스럽게 쌓인 닷꽃이었습니다. 오해의 허탈함도 잠시, 선재규는 담장을 훌쩍 넘어 잠긴 윤봄의 집 문을 열어주는 츤데레 같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재규가 과거에 윤봄을 만난 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눈빛과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의 반응에 내심 씁쓸해하는 모습은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과거 서사가 있음을 짐작게 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 다가오면서 윤봄은 복잡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학생 세진이부터 동료 교사인 쌍둥이 부모님까지 순탄치 않은 상담이 예견된 가운데 그녀를 가장 긴장시킨 인물은 역시 선재규였습니다. 조카 한결이의 보호자 자격으로 상담실을 찾은 선재규는 이번에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화분을 품에 안고 나타난 그는 윤봄과 마주 앉아 묘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윤봄은 전교 1등인 한결이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진지하게 상담을 이끌어가려 했지만 선재규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적이나 명문대 진학보다는 조카의 인성과 교우관계, 그리고 행복을 최우선으로 치는 의외의 교육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선재규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은 원칙주의자였던 윤봄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회의 엔딩은 그야말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심쿵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담이 마무리될 무렵 선재규의 시선은 더 이상 조카의 이야기가 아닌 윤봄 선생님 본인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대화를 마친 그가 문을 나서기 전 마치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보말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차가운 윤리 선생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윤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 1회는 끝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넘어 잊힌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소환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안보연의 거친 매력과 이주빈의 단아하면서도 차가운 미모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스파크는 앞으로 이들이 펼칠 멜로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스프링 피버 2회. 지하철 포옹, 과거봉인 해제. 드라마 스프링 피버 2회는 1회 엔딩에서 선재규가 윤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시작된 묘한 정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근함에 당황한 윤봄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선재규가 가져온 화분이 학교 규정 위반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선재규가 화분을 그녀의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게 된 것이죠. 건장한 체격의 그가 화분을 들고 앞장서는 모습에 윤봄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선재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는 윤봄의 평정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홀로 눈물을 훔치는 그녀 앞에 나타난 선재규는 투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울할 땐 단 게 최고라며 건넨 마카롱 하나는 윤봄에게 잊고 있었던 기시감을 선사했습니다. 이 장면은 겉으론 거칠어 보여도 상대의 아픔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선재규의 섬세한 매력이 돋보인 대목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선재규의 정체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소방차의 진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맨손으로 들어 옮긴 그의 행동이 재물손괴 혐의로 번진 것이죠. 이를 목격한 윤봄은 그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면서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그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운명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환경동아리 답사를 위해 방문한 발전소에서 조카 한결이가 갑자기 자리를 뜨며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 선택한 보양식 옷달기 화근이었습니다. 옷이 올라 온몸이 가렵고 붉어진 선재규의 모습은 카리스마 넘치던 이전과는 180도 다른 귀여움을 자아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직접 연고를 발라주는 윤봄의 섬세한 손길에 선재규의 심박수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그녀가 앉아있던 벤치를 통째로 들어올리는 기행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코믹한 연출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극의 분위기를 환기하며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훌륭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한때도 잠시 조카 한결이 가출한 세진을 따라 서울행 버스를 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극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선재규와 윤봄은 망설임 없이 서울로 향했지만 그곳은 윤봄에게 지옥과도 같은 기억이 서린 장소였습니다. 과거 교사 시절 제자의 아버지와 얽힌 억울한 루머로 인해 불륜 교사라는 낙인이 찍혀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아픔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는 그녀에게 공포 그 자체였지만 위기에 처한 제자 세진을 찾기 위해 그녀는 트라우마를 딛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윤봄의 책임감은 그녀가 왜 차가운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했습니다. 드디어 2회의 하이라이트인 지하철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세진을 찾은 윤봄과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정거장까지 전력 질주해 열차에 올라탄 선재규의 모습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려던 윤봄을 선재규가 강하게 낚아채 품에 안는 순간 정지된 화면 속에서 윤봄의 잃어버린 기억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구해줬던 이름 모를 남자가 바로 선재규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10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2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래전부터 설계된 필연적인 로맨스의 서막을 완벽하게 열었습니다. 3회부터는 두 사람의 과거 인연이 현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연의 직진남 매력과 이주빈의 섬세한 감정선이 만난 스프링 피버. 이제 본격적인 정주행의 시작입니다.